저는 올해 78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950년 겨울 피난길에서 제 아들의 손을 놓쳐버린 그 순간입니다. 당시 저는 25이었습니다. 4살배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죠. 남편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을 두고 가라고 했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제 핏줄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1950년 12월이었습니다. 중공군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모두들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들 손을 꼭 잡고 피난길에 올랐죠.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갔습니다. 아들 준호는 제가 입혀준 남루한 속옷을 입고 있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헝겊으로 발을 감싸주었죠. 피난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모두들 살겠다고 앞만 보고 달렸죠. 보따리를 이고 진 사람들, 우는 아이들, 노인들을 업은 사람들로 길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너무 어렸고 걷는 게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추워, 엄마 다리 아파, 그렇게 울먹이며 말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겁니다. 순식간에 모든 게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준호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저를 세게 밀었습니다.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에 떠밀려 저는 비틀거렸고 그만 준호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준호, 준호야.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사람들의 비명과 아우성에 묻혀버렸어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뒤에서 계속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인파에 떠밀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준호는 그 속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4살배기 아이가 그 추운 겨울날 사람들 틈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었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인파가 조금 잦아들자마자 뒤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를 찾아 헤맸어요. 준호야,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온종일 그 길을 헤맸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4살쯤 된 남자아이 못 봤냐고 속옷 입고 있었다고 제발 좀 봤으면 알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모두들 자기 살기 바빴으니까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기온은 더 떨어졌어요. 저는 그 길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라도 준호가 이 길을 지나갈까봐, 혹시라도 제 목소리를 듣고 올까봐 계속 그 자리를 지켰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준호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길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어느 피난민 수용소였어요. 낯선 사람들이 저를 발견하고 데려온 거였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미 며칠이 지났고 그 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갔을 거라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거라고 위로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살아있다고 누군가 착한 사람이 준호를 데려갔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면 시댁 식구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준호를 찾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까지 내려와서 피난민 수용소에서 지냈어요. 거기서도 매일 준호를 찾았습니다. 이산 가족을 찾는다는 게시판에 글을 남겼고 라디오 방송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도 저는 준호를 찾아다녔어요. 고아원마다 다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준호가 거기 있을까봐 모든 아이들의 얼굴을 살펴봤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남았을 리 없다고 새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준호가 저를 찾아올까봐 이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동네에서 살았죠. 재혼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살긴 힘들 거라고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준호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고 무엇보다 준호를 찾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세월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20년이 지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만약 살아있다면 이제 30살이 넘었을 거예요. 결혼도 했을 수 있고 아이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버텼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시장에서 채소도 팔았어요.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준호를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1980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저도 55이 되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30년이면 너무 긴 시간이라고요.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오후쯤 되었을 겁니다. 한 남자가 제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 옆모습, 뭔가가 낯익었어요. 남자는 시장을 지나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그를 쫓아갔어요. 가게를 그냥 두고 뛰어나갔습니다. 옆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죠. 저기요. 저는 남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돌아가신 남편을 닮았거든요. 혹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피난 가셨어요? 남자는 놀란 표우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영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이름은요? 혹시 어렸을 때 다른 이름이 있었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렸을 때 다른 이름을 불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피난 가다가 부모님과 헤어졌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살 때 헤어지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4~5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눈 오는 겨울날이었던 건 기억나요. 사람들이 막 밀치고 그랬거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뭐 입고 계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속옷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발에 점이 있어요? 왼쪽 발 엄지발가락에? 남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호야. 준호야. 엄마야.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너 준호지? 이준호 맞지?
엄마야, 엄마. 내 엄마란 말이야.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을? 저는 김영수예요. 영수. 아니야, 넌 준호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1950년 겨울에 헤어졌잖아. 4살 때. 눈 오는 날 폭격 때문에 사람들이 밀쳐서 엄마가 내 손을 놓쳤어.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이 남자만 보였으니까요.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고아원 원장님이 영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 원래 이름을 물어봤지만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엄마라고 불러봐. 제발.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줘.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제 엄마세요? 그래, 엄마야. 30년을 기다렸어.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엉엉, 어떻게 이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엄마, 제발 그만해요. 다 내 잘못이야. 그 남자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제 눈높이에 맞춰 앉은 겁니다. 정말요? 정말 제 엄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야. 내 엄마. 남자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 중반의 어엿한 성인 남자가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처음엔 어색하게, 그 다음엔 또렷하게 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안아본 내 아들이었어요. 4살 때는 작고 가벼웠는데 이제는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모자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감동했던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기적이라고 하셨고 어떤 할아버지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진정이 된 후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근처 다방에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영수. 아니, 준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걸 말해주었어요. 눈 오는 날 엄마 손을 놓쳤던 것, 사람들 틈에서 울면서 엄마를 찾았던 것, 그러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을 데려갔던 것. 그 할아버지도 피난민이었대요. 혼자 피난 가던 중에 길에서 우는 준호를 발견한 겁니다. 처음엔 잠시만 돌봐주려고 했대요. 부모가 나타나면 돌려주려고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준호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후 할아버지는 준호를 고아원에 맡겼어요.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고아원 원장님이 영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준호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원래 이름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봤지만 준호는 기억하지 못했대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엄마 얼굴도 흐릿하게만 기억났고 다만 따뜻한 느낌만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갔대요.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고 졸업 후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은 했냐고 물었더니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사귀는 사람은 있는데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할 예정이라니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제가 손만 놓지 않았어도, 제가 조금만 더 세게 잡고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엄마 괜찮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전쟁 때였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미안했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 만났으니 됐어요. 30년 만에 만났지만 이제라도 만난 게 기적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제게 왔어요.
제가 사는 작은 방에 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호는 제게 많은 걸 해주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어요. 자기가 돈을 낼 테니까 편한 곳에서 살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준호는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이제 시장에 나가지 말라고 쉬라고 했어요. 자기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준호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몇 달 후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준호를 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해봄이라고요. 그리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제 손잡고 들어가 주세요. 제가 신부 아버지 역할 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저를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서 기뻐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는 멋진 신랑이었고 며느리는 예쁜 신부였어요. 제가 준호 손을 잡고 입장했을 때 하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다들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만에 만난 모자가 함께하는 결혼식이라고 다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좋은 남편이 되었고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손주도 둘이나 생겼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릅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시장에서 준호를 못 알아봤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는 영영 모르고 살았겠죠. 하지만 하늘이 도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제게 기적을 주신 겁니다. 준호도 가끔 말해요. 그날 엄마가 자기 계속 오후 347을 불러줘서 고맙다고요. 덕분에 진짜 엄마를 만났다고 이제는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는 해요. 준호가 자라는 모습을 못 봤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게 일어난 것처럼요. 30년이 걸렸지만 저는 제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